안녕하십니까, 진금농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1부 교육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물관리, 토양관리, 또 비료, 또 병충해 1차 방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담겨 있으니까 알찬 교육입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밝은 시기가 맞습니다. 언제냐면은 손이 터질 때입니다. 휴면에 맹학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 눈이 맹하에서 휴면기 거쳐가지고 쭉 나중에 붕학이라 그러죠. 그죠? 보통 우리 캠베지 농사 질 때 붕학기에서 보면 솜털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솜털도 제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솜털이 벗겨지면서 손이 이제 올라옵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올라오는 시기에 보면 문이 이래 몇 개씩 뭉쳐 있으면 그 안에 꽃눈이 들었어요. 아시면 요래 지금 붉게 있는데 꽃눈이 벌써 결정이 나 있습니다. 얘가 전개될 때 메디가 메디니까 이리 올라오면 잎이 얇게 올라옵니다. 안 좋은 겁니다. 좀 뭉쳐져 있어야 돼요. 옆집에는 순이 쫙 전개됐다. 우리는 비슷하게 똑같이 눈이 붉기가 있는데 우리는 순이 전개가 안 되고 두매가 이래 올라오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장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뭉쳐가 잎 전개가 덜 되고 잎이 뭉쳐가 두껍게 있는 거, 전개가 빨리 메디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냐면은 서리피에 약해 그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전기되는 게 이게 나중에 같이 전기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3번선 안에 12장 안에 못 들어갑니다. 조금 뭉쳐지고 늦은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날짜가 지나면은요, 개화시기 날짜 정해져 있어요. 5월 말경.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앞뒤로 며칠 차이 안 납니다. 정해진 날짜에 빨리 크면 뭐합니까? 2년생, 1년생 나무 키울 때, 나 2m 나는 계획 잡았는데, 남들보다 벌써 꺾었어요. 잘 나가요. 잘라내야 되는데. 절간만 길어지고 양분 나눠먹고 훨씬 많잖아요. 바닥 안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무 키울 때는. 절간 안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못 나가게 전지를 한 번씩, 두 번씩 하잖아요. 그죠? 주지를 굵게 키우고 해가지고. 그렇듯이 처음에 뭐 순이 튈 때 빨리 속성으로 웃자람을 막기우는 방법은 억제제를 쓰고 이렇게가 안 됩니다. 저장 양분 힘이 있으면 나오는데 두툼하게 나오는데 뭐가 조절하느냐 하면은 물가 조절합니다. 물을 아껴야 되죠. 근데 교육받아 보면 대부분 손 터질 때 물 많이 줘야 됩니다. 제일 많이 주는 시기입니다. 라고 교육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많이 퍼세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순이 터지는 단계에서 물을 충분히 한번 낮게 퍼주라 그랬죠. 그죠? 순이 막 터지려고 할 때. 낮게 퍼주고 아까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계속 낮게 퍼줘가지고 수분량이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뿌리가 발근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해 월동화가 난 다음에 뿌리가 있겠지, 그죠? 잔잔한 흰 뿌리는 없어지겠지만은 새근이 없어지지만은 다시 새근이 만들어지면서 수분 이동을 해주고요. 묵은 뿌리에서 위에 가지치기가 새 뿌리, 해까지 만들듯이 새 뿌리가 만들어주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기에 또 물이 많아버리면 안 돼요. 순이 터질 때가 제일 내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 깨우기 위해 가지고 낮게 물 퍼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물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거를 열을 보러 물 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은 물량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물량을 조절해야 돼요. 30%, 50% 정도 수분량으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낮게 퍼주고 물이 이동될 때 조금 물을 계속 많이 퍼지 마시고 그러고 순이 터지기 전에 또 물을 낮게 퍼주고 순이 터지면 또 적은 양으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가입봄, 저는 뭐 항상 가입봄이라 그래요. 가입봄 돼보면은 거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일 거예요. 최소한 2장의 석장은 나오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요 가입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가문 땅이 안 난다면은 저는 또 그렇게 합니다. 물 퍼지 말아야 된다. 물을 안 퍼고 진짜 적은 양으로 가야 돼요. 책에서 나오는 도표부는 좀 주라고 돼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실질적으로 적게 주라고 합니다. 이게 순이 한 번 나온 단계 같으면요, 얘가 수분이 모자라가 안 자라지 않습니다. 결정이 난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얘가 물을 많이 퍼주게 되면은 요 단계에서 이 단계 갈 때까지 뿌리도 같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습이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러고 수분이 많아가지고 얘가 수분을 뿌리가 막 만들어서 너무 많이 땡기면은 수분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양수분 같이 올라오죠, 그죠? 이 시기에 수분이 많이 양분하고 땡겨 올라오게 되면 절간이 길어지면서 약간 웃자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웃자라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나무가 힘이 나나도는 모르지만 저장 양분은 정해져 있죠. 수종하기 전에 웃자름 증상에서 이 저장 양분 소모가 많으면은 저장 양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1차 수정, 2차 수정, 수정 단계부터 저장 양분보다는 우리가 말하자면 과학성 해가지고 지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저축했는 것 갖다가 아껴 쓰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아껴 쓰기 위해서는 물을 줄여야 됩니다. 얼마든지 열매 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습니다. 만성형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때 수분을 많이 공급합니다. 다들 수분 공급 안 한다 하지만 합니다. 왜 하냐면요. 옆집 보고 하는 거예요. 옆집에는 벌써 이제 일단 올라왔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오래 있단 말입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좀 넣어야가 우리도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우리는 나무가 약해가지고 뭐 냉해를 받으면 안 큰다. 결국에는 또 농협이나 농약사 가지고 뭐 사러 갈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왜냐면 정해져 있잖아요. 뿌리 만들어지는 거는 기다리면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비료 양수분 공급이 많이 제일 필요하냐면은 결국에는 만기 시점에서 수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기술적인 필요해요. 제가 어떤 중요한 설명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 순이 요만큼 녹이 되는 단계까지는 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하시려면 발근제 계통은 발근이 되는 거하고 발근이 된 상태에서 얘가 신정이가 뻗어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포도가 발근이 되는 시점은 한 2번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신장하는 분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발근이 많이 되는 시기가 첫 번째 땅에 지온 올라가면서 지가 새로 뿌리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순이 터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흐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물 막 흐를 때 물 풀 때 뭐 또 집에 또 사다 놨는 거 누가 좋더라 하는 거 막 갖다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비리는 겁니다. 물이 나고 물이 흩었어요. 물이 흩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순이 터지려고 할 때 발근제 넣는 것도 조금 빠른 겁니다. 흔히 이제 시중에 파는 발근제라는 개념이. 그리고 순이 터져 올라오면서부터 발근이 되면서부터 발근제가 더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 때문에 수액 이동이 끝나고 마르고 순이 터지기 전에 약을 치죠, 그죠? 보통 보면 이제 사과나무도 마찬가지로 월동약 치죠. 악취벌레 약이라든지 이제 스미숑하는 약제를 이제 포도에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집에 돌격대하는 약을 드립니다. 공통으로 드릴 거예요. 호랑 하나 때문에 드리는데 그냥 살충제 하나 넣으신다 생각하시고 깍지약 방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로데익이나 뭐 살충제 하나 넣었습니다. 요 약이 순 터지 직전입니다. 그래서 순이 볼로가 올라왔다 괜찮습니다. 쳐도 괜찮은데 요거는 소독하는 게 전지하고 나면 나무에 약 치면은 이래 치면은 10% 20%도 나무에 안 묻을 거예요. 사방으로 쳐도 바닥에 떨어지고 날아가잖아요, 그죠? 뭐 시술물에 붙고 그래도 내가 열말 친다 하는 그런 시기에 월동약을 칠 때는 열말용을 쳐야 됩니다. 어쩌면 더 쳐야 됩니다. 땅에도 떨어지고 사방으로 피복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과 피복과 똑같잖아요, 그죠? 월동약 치듯이 그런 방법으로 치는 첫 번째가 언제냐? 3월 한 중순경 보시면 됩니다. 지층마다 좀 차이 나지만 3월 한 20일쯤 되면 첫 번째 약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첫 번째 약 치는 시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 밭에 물을 퍼주는 거 물이 배수가 잘 되나 안 되나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하시고 비료적으로 가가지고는 가을에 퇴비하셔야 되고 봄에 뭘 보통 가을에 퇴비합니다. 가을에 뭐 보통 11월달 보통 많이 전화주시들이 퇴비하시고 유기물 보충하시고 뭐 섬유질이라든지 뭐 좋다는 일이 조금 땅 좋게 하는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봄에 들어가는 비료는 약간 그 뭐라 그러니까 화학 비료라 그러죠. 복합 비료 하시는 분들 하시는 시기고요, 지금요. 감사그름 가을에 복합 비료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 저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라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복합 비료를 하시는데 모든 분들한테 복합 비료를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유목일 경우 내가 심었는 그 가온이 원체 거름이 없는 생땅에다 하는데 이런 데는 복합 좀 합니다. 퇴비는 완만하기 때문에 자람쇠에서 보태주는 질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을 좀 합니다. 그리고 2년생 나무 작년에 심었는데 그래도 너무 약하다 하는 데는 많이는 하지 마시고 600평에 뭐 예를 들면 한 2-3번 정도 하는 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거의 뭐 100평 기준에 6번씩 넣으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생이나 2년생인데 나무가 그만 평균치 된다. 나무바가 잘 켰다 하다라 하면은 복합 비료는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유럽종 포도들은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얘들은 막 갖다 집어넣어가 그렇게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비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적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비료를 넣고 양수분 공업을 했는 당시에 얘들이 빨리 속초성으로 빨아먹고 그러고 땅에 잔류하지 않는 비료가 좋은 비료예요. 남아있으면은 이시가 높아지고 염이 쌓이고 염류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결국 못 먹은 게 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인 비료들을 갖다가 봄가을로 너무 많이 뿌리지 말아라는 얘기 중에서 복합 비료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복합비료가 많이 뿌렸다 걔가 나무에 건강하고 좋은 품질 나온다고 안 봅니다. 꼭 필요한 그 단백질 합성할 때 꼭 필요한 비료가 너무 적을 때만 보충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비료는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마그네슘입니다. 황산고토. 인면적이 넓은 작물들은 대부분 마그네슘은 많이 필요한데 특히 유럽 쪽 샤인마스켓은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고토라 그러죠, 그죠? 황산고토, 황산마그네슘. 요걸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100평에 한 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0평에 한 포 정도를 통상적으로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300평에 한 포도 했었습니다. 근데 200평 기준에 한 포 정도 20kg짜리든지 10kg짜리든지 10kg짜리는 알로 되어 있습니다. 입상입니다. 들었는 양은 충분히 들었거든요. 농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지는 거, 천천히 없어지는 거 두 가지 섞어놨는 게 입상입니다. 그래서 복합비료는 그렇게 하시고 황산고토 개념은 지금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사가 필요해요. 그 잘 하시는 봉사가 사가신 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죠? 수정하는데 도움이 돼요. 개화기 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때만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칼슘 흡수할 때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실 거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초가 자라는데도, 새순이 나오고 신초가 자라는데도 열매가 아닌, 과일이 아닌 잎에서도 신초에도 봉사가 필요를 합니다. 얘가 만들어지는 데서 봉사가 일정하게 정도 보태져야지 신장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가 과잉하면은 왜소해지죠, 그죠? 딱 굳어가지고 멈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를 잘 안 쓰신단 말입니다. 위험하다고 잘 안 쓰세요. 근데 적정한 봉사를 잘 사용하는 분이 아주 그 농사 잘 짓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지 않더라도 신초가 나올 때 봉사가 써야 되면은 억제가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순이 터질 때 휴먼 타파시킨다, 눈 잘 만든다라고 시중에 파는 것들이 있죠, 그죠? 뭐 질소가 들어있는 질소 함물들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순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억제를 걸어야 되는 농법이에요, 포도는. 저는 거의 99%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그렇게 처방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억제 걸리진 않지만은 이 참여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밭가루 하는 분들은 봉사 가지고 인산가리와 섞어가 억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필요한 미량연소에 봉사가 충분히 섞였는 걸 갖다가 처리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리고 칼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옛날에 참여하면서 교육 듣고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할 때 이 과일에 칼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필요합니다. 칼슘 역할이라는 게 과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새순이 자라는데도 칼슘도 많이 필요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고 있던 포도는 칼슘이 초기에는 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샤인마스켓은 칼슘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순이 한 번 나왔을 때 간주로 주든 연면을 주든지 칼슘제를 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순 나와서부터 하는데 일단은 모든 비료들이 지금 들어가는 걸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바빠가 못 했더라도 추가로 그 시기 맞춰가지고 속효성 비료를 쓰시면 되니까 일 바빠가지고 뭐 지금 뭐 비료 누구는 뭐 했는데 나는 뭐 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상은 괜찮습니다. 단지 황산가리 하시라고 하는 분은 질문이 많으신데 황산가리는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필요치 않는가 하면은 황산가리가 하는 역할을 이 샤인마스켓은 레시피가 있어요. 후반에 황산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비엔토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양검사해 보면 가리는 항상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인비, 용가린, 가리는 석회가 섞인 인산비료들입니다. 그죠? 이 인산비료들을 대부분 뭐 때문에 쓰냐 그러면은 나무가 잘 안 크겠는데요. 맨전농사 짓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집에 가니까 혹시 용성인비 쓰냐 물어보면 안 써본 적이 없대요. 농사 10년, 20년도. 근데 그분이 와가 용성인비를 농협에 가가 몇 번 사가 써보래요. 그거 쓰고 나니까 뭐 가을에 뿌렸던 요때 뿌렸던 그래서 그런가 이 나무 항상 잘 자랐는데 나무가 좀 좋아졌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산의 역할이긴 한데 인산은 잔뿌리 만들어지는 요 시기에 필요로 해요. 뿌리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산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뿌리 쪽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리라 하는 비료는 잎에 관여를 더 많이 합니다. 가리는 열매를 안 갑니다. 신초 나갈 때 가리 많이 필요치 않아요. 조금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리는 언제 쓰느냐? 왜 추별하는 게 좋으냐면은
가리는 입으로 보내주는 역할밖에 안 하지 열매로 안 가죠. 잎에 가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화작용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동해가지고 열매로 가는 거예요. 포도가 당에 올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몸에 가지고 있는 양분, 저장 양분에 보태져가지고 당이 단계별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 당이 올라가는데 가리가 필요로 합니다. 유지시키면서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잎에 축적시키는 거기 때문에 잎이 전기되고 적침하고 나중에 1차, 2차 수정 알속기 끝난 다음에 봉지 씌우고 7월 20일 넘어가 팔다 가서 그때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리는 지금 굳이 황산가리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료가 한 가지 단제 비료는 안 들어갑니다. 요소 유한 안 쓰시잖아요, 그죠? 단제 비료 안 쓰잖아요. 복합적으로 내가 질소 많은 비료를 한번 넣겠다 해도 인산도 들었고 가리도 들었죠. 뭐 30, 29 다시 출발해가지고 뭐 몇 다시 몇 다시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레시피에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밭에 황산가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난히 우리 집에는 가리가 없다 하는 그런 토양을 보고 물론 가감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마그네슘은 무조건 하시라는 거. 나중에 추기도 하지만 하셔야 되고 미량요소 계통 해주시면 좋고. 그럼 고까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가는 거 없어요. 땅만 좋아지면 됩니다. 땅만 좋아지는 원인은 잡비를 많이 넣지 말고 비료 너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푸지 마시고 나나가 푸시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되는 집에 가보면 특이한 걸 썼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지대로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좋으니까. 그리고 땅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많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하셔도 돼요. 뭐 제가 농약을 하고 뭐 판매를 많이 하지만은 필요한 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하지 말고 과감하게 50,000원짜리 해요. 한 번을 주더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조금 좋은 비료 쓰시라고. 좀 좋은 비료 쓰시고 그리고 빨리 흡수되고 없어지는 비료. 고래 위주로 농사지시면 돼요. 제가 기본 얘기는 드렸는데 요거 이제 순다는 단계까지만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전지 봄에 전지하고 난 뒤에 물이 흐르면 이때 곰팡이도 기간을 물을 그래 놔두고 그러다니까 지나고 그런데 이거 성분을 끌어내기면 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곰팡이가 아니거든요. 그죠? 수액이 흐르면서 안에 있던 양분이 나와가 공기하고 접촉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건데 곰팡이는 병증이죠. 병이죠. 그죠? 곰팡이균이죠. 근데 균은 아닌데 얘들이 균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은 바깥의 온도가 균이 움직이는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곰팡이가 확산되면서 곰팡이 감염에 의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검게 덮어가지고 눈이 문제가 됐다 하는 거 저는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예. 그리고 그 주지에서 결과 모지 사이에 이래 보면 들어 보면은 이래 검은 거 있어요. 보면은 그죠? 수액에서 감염된 게 아닌 검은 거. 주지 부분에 그무리한 거 들어 있습니다. 약간 회색도 섞였고, 약간 흰 곰팡이 같은 거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무가 단단하냐 안 단단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품종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나무가 단단하게 큰 나무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는데 조금 무르게 큰 품종이 있어요. 그리고 품종은 똑같은 샤인이라도 조금 무르게 키운 거 있습니다. 잘 컸어요. 주간부가 굵고 주지도 굵고요. 굵은데 이래 보면은 겨울에 동해 받으면 트잖아요. 나무들이. 나무가 트면은 그거는 동해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해를 받으면은 목질부 수관 체간부의 사이사이에 있는 저장 양분이 아까 얘기했던 하얀색 전분이 얘가 스며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스며 나오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검해지는 거예요. 저장 양분의 어떤 그런 당에 의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노출돼가지고. 근데 이게 텄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트지 않았는데 그런 증상이 매콤한 데 있다는 얘기를 간혹 하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괜찮은 거 만져보시고 그거 좀 꼼꼼히 만져보시고 닦아가지고 만져보면 좀 퍼석퍼석한 느낌이 듭니다. 제일 가쪽에 뭐냐면은 현미경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주 확대가 보면은 스며 나온 거예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트지 않았지만은 그러면 내부에 있던 저장 양분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공기에 붙어가지고 음해집니다. 그런 증상들도 문제가 안 되게 소화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아주 막 짜게 정지 않는다면 보통 보면은
오이라든지 참외, 수박 이런 같은 경우에는 만할병이라 그래가지고 줄기가 이제 터집니다.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위에서 이렇게 해가 만할이 생기면 그건 안 되거든요. 다 짜갈라지니까. 근데 사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과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 그죠? 근데 아주 심하지 않은 거는 거기 뭐 불합병약도 바르고 뭐 하죠.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치유가 됩니다. 심한 거는 잘라내잖아, 그죠? 잘라내는데 포도에 그 증상이 들어 있는데 문제 크게 안 됐지. 제가 보기에는 문제된 걸 별로 못 봤습니다. 한번 문제되면 옆에 가 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시네요. 예. pH가 한번 해보니까 6이 나온 데가 있고 7이 나온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6이 나온 데는 보면은 뭐 비료 그 영양 그 분들이 다 작은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pH가 7이나 7.5 이런 데는 소질이 좋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칼륨이나 칼슘이나 이런 건 다 부족한 게 없는데 보니까 유기물 함량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아무리 농사 잘 지으려고 해도 그런 게 부족하면 농사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마음에 드는데 그래 그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네. 폐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H 그죠? 예. 예, 산도로 얘기를 합니다. 산도는 아까 제가 그 차이맞게 원산지 얘기를 했지만 그 약간 석회 알칼리 토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에서 6.5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샤인마스켓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5에서 7이라고 이제 교육이 바뀌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이 좀 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약 알칼리 쪽 됐는 게 잘 자란다고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추는데 pH 맞추는 방법은 보통 우리 석회를 갖다가 시비를 하죠, 그죠? 가을에 석회 시비 합니다. 석회를 이때는 바쁘니까 가을에 11월 달 때가 토양 검사해가지고 석회가 알칼리아 쪽으로 해가 조금 이렇게 pH를 조금 밑에 걸 올리죠, 그죠? 알칼리 쪽으로 그 역할을 해주는데 산도가 안 맞게 되면은 비료 흡수가 잘 안 돼요. 비료 흡수가. 그래서 산도가 낮은 데는 주로 보면 전기 전도 도락하는 염축적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무는 덜 자랐는데 남았는 거 보면은 수치가 굉장히 높게 적정보다 훨씬 많이 높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산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인산이 막 단위가 엄청나게 높아 있습니다. 얘들이 흡수 모한 형태로 만드는 게 결국에는 pH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H가 안 맞아 가지고 6도 사실은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습기비료 시험 별도로 해야 됩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바꿔서 해가지고 다른 비료는 뒤에 띄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산성화 토양 됐는 데서는 안 자라는 거는 양수분 공급에 있어가지고 수분이 끌어올려도 얘들이 안 올라오고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방법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가을에 별도로 석회를 시용해가지고 로타리 쳐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교정하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은 목책 아시죠? 목책. 목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만들어 쓰시는 거 말고요. 조금 이렇게 목책도 좀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목책 써도 조정이 많이 됩니다. 약간의 6점대가 있으면 6점이 초반 중반을 꼬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땅 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유기물을 넣기 위해서 넣는 것들이 축분 계통들, 바로 들려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계통들이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얘들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흡수 모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비료기가 많이 남으면서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는 유기물이 땅 자체 구조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약물을 갖고 있는 거, 물을 갖고 있는 거, 적당하게 또 용타를 빼내주는 거, 뭐 이런 조절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유기물이, 그죠? 얘들이 이제 유기물 속에서 말하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탄소라고 하는 거죠. 탄소 동화 적용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밑에 있는 비료나 공중에 있는 것들은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 화합물을 그러는데 질소 화합물이 땅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는 게 흡착이 돼가지고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데서 불순물이 따라 들어가면 얘들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질소는 유실돼 버리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가 안 자라는 이유, 폐가 안 맞을 때 안 자라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이동시키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를 방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밭 같은 경우에는 올게 수확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뭐 퇴비 같은 거 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한번 습기를 한번 뿌리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한 해에 팍팍 올라가진 않아요. 6점을 7.5로 만드는 건 한 해에 안 됩니다. 1도 올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한 0.5나 0.8까지 된다고 노획을 하더라고요. 한 2년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알칼리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산도가 많이 낮은데 전기 전도도가 좋더라 하는 밭이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대부분 이게 서로 간에 비례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그 가을 되면은요, 수확 끝났다 하는데 다 끝나고 마지막에 몇 개 달린 것까지 다 따고 바짝만 하고 준비한다 하지 마시고요. 좀 귀찮지만은 포도 뜨문뜨문 달리는 거 밭으로 팔지 않고 내가 팔 경우에 남았는 단계부터 멀쩡 빨리 걷어내고 물을 낮게 퍼줘요. 물을 낮게 퍼주고 그러고 난 다음 그 건강하기 위해서 저장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해놔놓고 땅 해가지고 그 기술센터에 맡겨요. 맡겨가지고 우리 땅 물을 충분히 좀 퍼주고 바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깔아놓고 이제 합니다. 10월 말쯤 되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또 작년 거 보고 이러면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만 하는 것보다도 땅 만드는 게 1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막 계속 이걸 했네라는 게 생길 겁니다. 또 내가 안 했지만은 앞에 농사 짓는 분 보면은 저 사람 항상 보면 뭘 하더라. 그거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토양에 많이 모자람을 확인해 가지고 많이 집어넣자 하는 뜻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토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인산지는 많아요. 많은데 다 얘기하죠. 분해가 안 되는 인산이 쓸모없는 인산입니다. 땅에서 얘가 있긴 있는데 못 먹습니다. 이거를 가용화시키는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뭐 효밀산 하는 얘기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금물 중에서 얘들이 들어가면서 얘들을 분해시켜주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분해시키는 걸로 하는 쪽이 낫다는 얘기죠. 땅을 말하자면 기분이 없게끔. 땅에는 그냥 완전 그냥 물 있고 배수 잘 되고 양분 주면 바로 받아 먹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는 없애야 됩니다. 요 있는 것이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얘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쓰는 양분들을 비료를 만들잖아요. 그죠? 화합물로 만드는 것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로 고리를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단제 비료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소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산소락 하는 거, 뭐 수소락 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공기 O2라 그러고 수소 H가 합쳐가 물인데 요 물하고 관련되고 공기에서 관련되는 것들이 습기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움직이는데 얘들이 두 가지 갖고 있어요. 화합물이.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육안에 보이는 게 된단 말입니다. 얘를 갖다가 녹여 넣든지 땅에 뿌리든지 해놨습니다. 하나가 필요가 가져갔어요. 하나가 땅에 있죠. 땅에 있고 또 다음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어디서 가가 공업을 했는데 옆집에는 그거 너희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 너희 좋더라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 반응이 없어. 오히려 더 못한 것들. 왜냐면은 얘가 먹어야 되는데 남았는 것이 얘하고 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띄어서 간주해야 되고 혼용이 되나 안 되나 하잖아요. 그죠? 어떤 비료는 붙으면 안 되고 어떤 비료들은 붙어야 또 효과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량작용한다. 이 비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훨씬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교육해가지고는 안 되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를 분해해준다. 그래서 용성인비 좋더라 하는 그분이 인산 때문에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양에 인산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못 먹는 인산이죠. 얘들을 분해시키는 부자재를 사용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인산도 그런 거 말고, 땅에 말하자면 고정되지 않고 인산을 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축적 안 되고 없어지고 얘가 연속적으로 많이 인산의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런 비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되게 포괄화된 비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더가고 없어지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잠깐만 쉬었다. 자, 여기 회사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